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7월 1일부터 6일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당선인들의 주요 계획과 비전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각 지역 취재 중인 기자들과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인천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취임식 현장을 인천항으로 잡았는데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오후 7시부터 인천항 8부두 상상 플랫폼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유정복 당선인이 취임식 현장을 인천항으로 잡은 이유는 유 당선인의 제1호 공약이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이기 때문인데요. 취임식에서는 유정복 당선인의 취임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취임식은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가수 양하영 씨와 인천시립합창단 등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취임식을 현장을 인천항으로 잡은 이유가 제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그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인천 내항을 개발해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게 바로 재물포 르네상스입니다. 인천항의 옛 이름이 재물포였기 때문에 여기서 공약 명칭을 따온 건데요. 내항 일대 55만 평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해양 관광과 레저 문화 중심의 항만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정복 당선인은 이곳에 아쿠아리움과 수중 레스토랑, 대형 쇼핑몰, 주거 공간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이런 구상인데요. 특히 청년창업공단 등 앵커 시설과 대기업을 유치하고 트램 노선인 부평 연안부두선을 조기 추진해 인천 내항을 인천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계양구로 가보겠습니다. 윤한 계양구청장 당선인도 이제 곧 취임을 하는데요. 취임식에서 밝힐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윤한 당선인과 통화를 하며 취임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윤한 당선인이 밝힌 핵심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윤한 당선인이 강조했던 핵심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계양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재명 의원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죠. 계양을 베드타운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산업도시로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윤한 당선인의 앞으로 4년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인데요. 계양 테크노밸리에 역량 있고 규모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고 계양구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조성된 서울산단과 현재 함께 추진 중인 계양산단까지 이어 산업벨트를 연결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의 성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로 가보죠. 조영익 부천시장 당선인은 현직 시장을 경선에서 꺾고 올라가 본선에서도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이제 곧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해결해야 할 부천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이정화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부천의 주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천시 민선 8기에도 쌓여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논의가 멈췄었죠. 먼저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조용익 당선인이 이 광역 소각장 문제는 시민과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행정적으로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광역동 폐지안 올라와 있습니다. 광역동은 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정책입니다. 과거 36개 동을 10개 동으로 개편한 건데요. 이 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했지만 기대와 달리 시행 초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투표소도 줄어들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부천 36개 주민센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사실 초기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다시 되돌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4년 동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광역동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도 여러 이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또 부천은 도시 정비 사업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될까요?
네, 부천은 중동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재정비하는 과제, 또 조당선인도 후보 시절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향후 부천시의 도시정비 계획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방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은 현재 굵직한 개발 현안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 내 SK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추가 기업 유치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무엇보다 민선 7기에서 성과를 낸 사업들은 연속성 있게 더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 영상문화단지나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는 콘텐츠 산업과 전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취임식 앞두고 이제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도 활동 막바지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위 사실 구성 당시부터 관심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4일에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과 함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정혁신, 또 복지민생, 미래성장 등 모두 3개 분과로 나눠 교수와 전문가,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위원 15명이 합류했습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를 내세웠는데요.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 대표가 합류한 것은 당정을 넘어서 시민들과의 생각과 또 의견을 함께 듣고자 하는 조 당선인의 뜻이었습니다. 이 부천의 시민소통, 협의체 등 무너진 거버넌스를 되살리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 이어지는 지점인데요. 이와 함께 인수위 자체의 태스크포스를 꾸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값을 비롯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야말로 좀 안 오른 것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고물가 상황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부천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TF를 꾸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12년 만에 보수시장이 탈환한 지역이죠. 경기도 김포로 가봅니다. 인구 50만에서 이제 70만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김포시 역시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요. 김병수 당선인이 이끄는 민선 8기 김포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세진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김포하면 교통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김병수 당선인 후보 시절에도 또 당선 소감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12년 만에 보수시장으로 돌아간 김포 민심과도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수 당선인이 공약했던 공약 가운데서 가장 강조를 했던 건 5호선 문제였죠. 지지부진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끌어오겠다는 건데요. 일단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는 게 김 당선인의 계획입니다. 당선 소감 당시 언급했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당연하게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즉시 추진해서 반드시 임기 내에 착공 계획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쪽에서. 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김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만큼 지자체 합의를 최우선 해결 방안으로 꼽아왔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취임 이후 계획과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당선인은 취임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장이나 국토부를 만나서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합의에서 쟁점으로 꼽혔던 건폐장 문제는 당장 해결할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이 5호선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긴 했지만 다른 교통 문제들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GTX D나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얼마나 빨리 앞당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지금 당장 직면한 김포 도시철도 혼잡률 문제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예, 다른 현안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포는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부족한 인프라가 또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굵직한 개발 사업들도 지금 많이 있는 거죠? 네, 김 당선인이 꼽은 주요 공약 가운데 대형 종합병원 그리고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민선 7기 또 그 이전부터 김포시가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김 당선인은 이 대학병원 유치 외에도 의료 인프라가 더 확충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나 김포 북부 지역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건데요. 때문에 민선 8기는 기존 대학병원 유치 계획의 연결, 또 이외에 김 당선인이 구상한 의료 인프라 확충까지 이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에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많습니다. 민선 6기나 7기 때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들은 잡음도 있고 또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갈지도 과제입니다. 김 당선인은 일단 민관 공동개발에 초점을 두고 시민 이익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당선인 정치 신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을까요? 네, 정치 신인이기도 하지만 흔히 말하는 김포 토박이가 아닌데도 50%가 넘는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건 시민들의 기대치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이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만큼 당선인 스스로는 정책, 정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취임 이후 조직 개편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바뀐 시정의 정체성도 중요하겠습니다. 여야 협치도 또 다른 과제입니다. 민주당 김포시의원 당선인들과는 인수위 구성을 두고 취임 전부터 갈등을 겪었는데요. 8대 시의회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동석이기 때문에 향후 민선 8기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야 협치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국회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을 점검하고 재조정해 민영화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를 관리,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30일까지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28일 오후 9시 55분쯤 연수구의 한 교회에서는 철탑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됐습니다. 강화군의 한 도로에서는 가로수가 바람에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인천 소방본부는 모두 12건의 강풍 피해를 처리했습니다. 부평구의회가 당선 의원 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8명의 당선인과 의회 사무국 직원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의사일정과 원구성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9대 부평구의회는 다음 달 6일 의장단을 선출한 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초중고학교들이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자율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교 전담 경찰관과 인근 지구대 경찰관이 함께하는 자율 순찰대는 학생 폭력과 일탈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순찰하면서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도울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의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서 하교 후 학교 폭력과 일탈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 지역 시내버스에서 5G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201한 대에서 5G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노후된 버스 와이파이 장비를 초고속 5G로 교체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시내버스에 5G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